우리는 익숙한 걸 잘 못 봅니다.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세계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결론을 내렸고, 누군가는 시간을 계산했고, 누군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장비가 뭡니까? 기술이 뭡니까? 이제 그보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은 뭐가 다릅니까? 비밀은 공장에 없었습니다. 연구소에도 없었죠. 밥상에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매일 3번 손에 쥐는 것, 세계가 지금 집요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초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한국 서류 펼치고 서명하고 탈락.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30초가 지나도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또 봤죠. 3번째 봤을 때 등에 땀이 났습니다. 틀린 게 없었거든요. 저는 윌리엄 스톤, 미 정부 기술평가위원.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사람입니다. 불어가 더 많았죠. 숫자 하나로 국가 프로젝트를 끝장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감탄을 직업적으로 경계해온 사람입니다. 칭찬은 분석 실패의 증거라고 믿어왔죠. 그날은 결과를 통보하는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외곽, 창문 없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죠. 미국이 맨 앞에 앉았습니다. 일본이 그 옆이었죠. 한국은 문 앞이었습니다. 출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 회의 시작 전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참고용으로만 보죠.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미국 데이터 먼저 봤습니다. 정밀공정 수치. 몇 군데 흔들렸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죠. 통과. 일본 데이터.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죠. 미세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준 아니었습니다. 통과. 한국 차례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명만 하면 끝이었죠. 탈락.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편차도 없었죠. 멈춰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었습니다. 측정 오류인가 싶었죠. 저는 다른 항목을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또 다른 항목. 겹쳤습니다. 오차가 쌓이지 않았죠. 전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건은 똑같았거든요. 장비도 같고, 공정도 같고, 환경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달랐습니다. 한국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측에서 먼저 말했죠. 우연입니다. 일본 측도 거들었습니다. 측정 오류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을 바꿔서 다시 보자고 했죠. 다시 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 바꿨죠. 또 같았습니다. 3번째, 4번째. 계속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조금 전에 웃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30년간 기술을 봐왔습니다. 기술은 반드시 이유가 있죠. 좋으면 좋은 이유가 있고 나쁘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 안 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근데 이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장비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정이 다른 것도 아니었죠. 조건은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달랐습니다. 한국만 흔들리지 않았죠. 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미국 측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본 측은 서류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참고용이라던 나라 때문에 회의가 멈춘 겁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현장 보고서 맨 아래.
손으로 쓴 메모 한 줄이었습니다. 작업자 손 움직임이 유독 안정적임. 저는 멈췄습니다. 손? 기계를 평가하러 왔는데 손이라니. 무슨 소립니까? 저는 그 메모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손 움직임. 안정적. 유독. 그 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을 탈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궁금했거든요. 이 손은 뭡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한국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기계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숫자도 거짓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날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그날 밤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한국행이었죠.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답을 모르는 채 움직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새벽이었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바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손 움직임이 유독 안정적임.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밟혔죠. 무슨 뜻입니까? 손이 안정적이면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기계가 결과를 만드는 거지 손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실망했죠.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장비는 미국과 같았습니다. 공정도 일본과 비슷했죠. 환경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연이었나. 그때 작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죠. 손을요. 빨랐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잡아도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저는 표본을 늘렸습니다. 1명, 2명, 5명. 표본을 늘릴수록 예외가 사라졌습니다. 전부 같았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이상했습니다. 미국 작업자들도 숙련공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숙련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손이었죠. 저는 현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자가 대답했죠. 다 달라요. 3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경력이 다른데 손은 왜 같습니까? 관리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기선 다 그렇게 됩니다. 젓가락 쓰면 손이 달라져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어났죠. 저는 따라갔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젓가락이 뭔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자들 틈에 앉았죠. 밥이 나왔습니다. 국이 나왔죠. 반찬이 깔렸습니다. 숟가락 옆에 납작한 금속 막대 2개. 젓가락이었습니다. 저는 들어봤습니다. 무거웠죠. 미끄러웠습니다. 납작해서 잡기가 어려웠죠. 반찬을 집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집었죠. 또 떨어졌습니다. 내 손가락은 그 도구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옆을 봤죠. 작업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쓰고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했죠. 콩나물 하나도 안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관찰했습니다. 아까 작업대에서 본 손이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빠르지 않은데 정확한 손. 서두르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는 손. 저는 젓가락과 작업대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설마. 식사가 끝났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어났죠. 손을 씻고 바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죠. 손을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식사 전과 똑같았죠. 젓가락을 놓았다가 공구를 잡았는데 손의 감각이 그대로였습니다. 끊기지 않았죠. 이어져 있었습니다. 밥상에서 작업대로, 작업대에서 밥상으로.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식사가 기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젓가락이 정밀공정이랑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논문에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학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죠. 근데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젓가락을 다시 잡아봤습니다. 쇠젓가락. 무겁고 미끄럽고 불친절한 도구. 1시간을 연습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매일 씁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어릴 때부터요. 평생을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도 아니었죠. 생활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증거도 부족했죠. 근데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떠올랐거든요. 젓가락을 쥔 손과 공구를 쥔 손이 똑같았다는 게.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이건 편의가 아니다. 버릇이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왜 이 나라는 이 불편한 도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겁니까? 저는 답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도서관이 아니었죠. 현장으로 갔습니다. 젓가락이 만들어지는 곳.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았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금속 공예를 하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치 소리. 규칙적이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죠.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쇠를 두드리고 있었죠. 젓가락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왜 납작하게 만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죠. 그리고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대답 없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둥글면 쥐기 더 쉬울 텐데요. 왜 일부러 어렵게 만듭니까? 노인이 멈췄습니다. 저를 다시 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굴러가면 안 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가 굴러갑니까? 노인이 젓가락 하나를 집었습니다. 둥근 쇠막대였죠. 작업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작업대를 살짝 기울였죠. 쇠막대가 굴러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죠. 노인이 다른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납작한 거였죠. 같은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작업대를 기울였죠.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봤어. 젓가락이 굴러떨어지면 다시 씻어야 해. 밥 식어. 국 식어. 번거로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고. 밥상 들고 방으로 갔어. 문지방 넘었어. 젓가락은 안 떨어졌어. 납작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죠. 근데 납득은 안 됐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식탁에서 먹잖아요. 문지방도 없고요. 왜 아직도 납작하게 만듭니까?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왔죠. 노인이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쇠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규칙적인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바꿀 이유가 없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편한데 왜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재래시장이었죠. 젓가락을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골목 끝에 있었죠.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쌓여 있었죠. 전부 쇠였습니다. 전부 납작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나무 젓가락은 없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없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나무가 더 가볍잖아요. 쥐기도 쉽고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눈이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냄새배. 김치 집으면 빨개져. 된장 집으면 누래져. 씻어도 안 빠져. 쇠는 안 그래. 끓여도 돼. 깨끗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생 문제였죠. 알겠습니다. 근데 의문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잖아요. 위생 기술도 좋아졌고요. 그래도 왜 쇠를 씁니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노인과 같은 웃음이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써봤으니까. 좋으니까.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다. 저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불편하면 바꿉니다.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빠르게. 그게 발전이라고 믿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을 위해 바꿉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불편한 걸 알면서도 안 바꿨죠. 왜? 저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요. 밥이 나왔습니다. 쇠젓가락이 놓였죠. 옆 테이블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서툴렀습니다. 자꾸 떨어뜨렸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손가락 힘 줘. 천천히. 다시. 아이가 다시 집었습니다. 또 떨어뜨렸죠. 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이었죠. 불편함을 물려주는 겁니다. 왜? 그 불편함이 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죠. 한국은 편한 길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 안 간 겁니다. 선택한 거죠. 불편함을요. 어려움을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죠. 근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식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훈련 장비였죠. 매일 3번, 평생 반복되는 훈련. 손가락 끝의 감각을 깨우는 장비.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불편함은 버려진 게 아니었다. 물려준 것이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죠.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거든요. 이 손이 진짜 사람을 바꿉니까? 뇌를 바꿉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썼죠. 한국에서 본 것들. 쇠젓가락. 작업자들의 손. 끊기지 않는 감각. 전부 적었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했죠.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국 측 전문가가 먼저 말했죠. 스톤, 젓가락이라고요? 진심입니까? 일본 측도 거들었습니다. 문화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건 과학이 아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었거든요. 제가 가진 건 눈으로 본 것뿐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실험을 합시다. 동일한 장비, 동일한 공정, 동일한 환경. 변수는 하나만 바꿉니다. 사람이요. 한국 작업자와 타국 작업자를 교체합니다. 결과가 같으면 내가 틀린 겁니다. 결과가 다르면 당신들이 틀린 거죠.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결과는 뻔하지만 반대는 없었습니다. 비웃음만 있었죠. 3주 후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동일한 생산 라인 2개. 장비 같았습니다. 공정 같았습니다. 다른 건 하나뿐이었죠. 한쪽에는 한국 작업자, 다른 쪽에는 미국 작업자. 경력도 숙련도도 비슷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차이가 없었죠. 둘 다 안정적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똑같았죠. 2시간. 여전히 같았습니다. 저는 등에 땀이 났습니다. 내가 틀렸나? 젓가락 때문에 손이 달라진다고 미친 소리를 한 건가? 3시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회의실에서 웃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스톤, 젓가락이라고요? 그 목소리가 맴돌았죠. 3시간 반. 미세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미국 쪽 작업자. 손이 느려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죠. 근데 저는 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국 쪽 작업자. 변화가 없었습니다. 3시간 전과 똑같았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4시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 오차율이 올라갔죠. 한국 쪽은 그대로였습니다. 5시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6시간. 미국 쪽 작업자가 손을 털었습니다. 풀린 겁니다. 한국 쪽은 여전했죠.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7시간. 실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미국 쪽 오차율,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한국 쪽 오차율,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 그래프가 명확했습니다. 두 선은 교차하지 않았죠. 저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죠. 3주 전에 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코웃음 치던 사람이 고개를 숙였죠. 젓가락이라고 비웃던 사람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장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건 오직 사람의 손이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작업자만 유지됩니까? 뭐가 다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입니다. 한국 작업자들은 어릴 때부터 매일 3번 쇠젓가락을 씁니다. 무겁고 미끄럽고 불편한 도구를 평생 쓰죠. 그게 손가락 끝의 신경을 깨웁니다. 미세한 감각을 유지하는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 말했죠. 그건 추측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추측이죠. 근데 결과는 추측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잖아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웠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들었죠. 그 사람이 기술을 만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간 기계를 봤습니다. 장비를 평가하고 공정을 검증했죠. 근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봐야 했던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손이 뇌를 바꾼다. 생활이 사람을 만든다. 근데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특수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한국 작업자들의 손이 다르다는 얘기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톤 씨, 한국인들은 원래 손재주가 좋은 거 아닙니까? 타고난 거 아니에요? 저는 멈췄습니다. 타고났다. 그 말이 귀에 걸렸죠.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양인들은 손이 작고 섬세하잖아요. 유전자가 다른 거 아닙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웃으면서 말했죠. 결국 인종 차이네요. 연구할 것도 없었겠는데. 순간 화가 났습니다. 30년간 데이터를 봐온 사람한테 유전자 타령이라니. 저는 돌아섰습니다. 기자를 똑바로 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젓가락 써본 적 있습니까? 기자가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 쇠젓가락. 무겁고 미끄럽고 납작한 거요. 써봤습니까? 기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한번 써보세요. 30분만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타고났는지 만들어졌는지.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죠. 저는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유전자가 아니라는 증거요. 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1000년 전 유물이었죠. 경주에서 발굴된 금관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죠. 금실이 머리카락보다 가늘었습니다. 그 실로 나뭇잎을 만들었죠. 나뭇잎마다 무늬가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1000년 전이요. 현미경도 없던 시절에요. 눈과 손밖에 없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유전자입니까? 타고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죠. 만약 유전자라면 한국인은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침략이 있었죠. 사람들이 섞였습니다. 유전자는 바뀌었죠. 근데 손은 안 바뀌었습니다. 왜? 기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이죠.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70년대 조선소였죠. 일본이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매뉴얼을 줬죠. 표준 공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썼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매뉴얼을 뜯어고쳤습니다. 자기 손에 맞게요. 일본 담당자가 화를 냈죠. 왜 바꾸냐고요?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니까요. 더 어려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 정밀한 방식을요. 시간은 더 걸렸죠. 근데 결과는 더 좋았습니다. 10년 후 한국 조선소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유전자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선택이 달랐던 겁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갑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을 지키려고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설명했죠. 기계가 발전하면 손이 사라집니다. 자동화가 퍼지면 감각이 사라지죠. 미국이 그랬습니다. 효율을 택했죠. 사람 손을 기계로 바꿨습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 시스템을 택했죠. 매뉴얼대로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손의 감각을 줄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계가 생겨도 마지막은 손이 했죠. 자동화가 퍼져도 검수는 사람이 했습니다. 왜? 손이 사라지면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사라지면 정밀함도 사라지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재능은 타고납니다. 하지만 감각은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감각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1000년 동안요. 매일 3번, 밥상 앞에서요. 그리고 공장에서, 조선소에서, 작업대에서요. 기자들이 조용했습니다. 아까 웃던 기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유전자 타령하던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포기하지 않았죠. 편한 길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번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국가의 선택이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거든요.
세계는 이걸 알고 있습니까? 한국의 이 선택을요. 알면서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야 깨달은 겁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의 손, 쇠젓가락, 만들어진 감각. 처음엔 웃음거리였죠. 한 달 후,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국제기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제네바였죠. 올해는 달랐습니다. 안건이 하나 추가됐거든요. 한국 사례 분석.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발표자로요. 회의장에 들어갔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기술 강국이라는 나라들이 전부 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죠.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죠. 이들은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깎아내리려고 온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이 올라갔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죠. 특수한 상황입니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본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표본이 적습니다.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상했거든요. 세계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한국이 다르다는 걸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분야를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다른 공정, 다른 장비, 다른 인력. 근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정밀했죠. 화면을 또 바꿨습니다. 조선.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 바꿨습니다. 자동차.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산업이 다릅니다. 공정이 다르죠. 인력도 다릅니다. 근데 결과는 같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죠. 그럼 왜 한국만 가능합니까? 우리도 훈련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훈련 시간이 다릅니다. 독일은 공장에서 훈련합니다. 하루 8시간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공장 밖에서도 훈련합니다. 밥상 앞에서요. 하루 3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독일 숙련공은 20년 훈련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훈련합니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50년치 훈련이 끝나 있습니다. 5만 번의 정밀 훈련을 거친 손입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젓가락을 쓰면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한국은 1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100년이 걸리죠. 그 100년 동안 한국은 또 앞서갑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운이라고 했던 사람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쉬는 시간에 독일 기업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톤 씨, 한국 장비는 어디서 삽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장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장비 씁니다. 그럼 뭘 물어야 합니까? 사람을 물어야죠. 한국은 사람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걸 물어야 합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질문이 달라졌거든요. 아까는 이랬습니다. 장비는 뭘 씁니까?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자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감각은 어떻게 키웁니까? 저는 느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고요. 그들은 더 이상 기계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묻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악수를 청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톤 씨, 한국은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니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결과를 수출하는 겁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죠. 세계가 드디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손을요. 늦었지만 시작은 했죠.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잡으려 할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있으려면 뭘 지켜야 합니까? 제네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봐야 할 게 있었거든요. 처음과는 다른 눈으로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갔죠. 처음 왔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샀던 곳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했죠. 저는 걸으면서 봤습니다. 손을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빠르게 움직였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떡가게 할머니. 떡을 썰고 있었습니다. 자를 대지 않았죠. 눈과 손만으로 똑같은 두께로 썰었습니다. 저는 떡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써십니까?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눈이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뭘? 그냥 써는 건데.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웃었죠. 연습? 그냥 매일 하는 건데 뭔 연습이야.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떡을 썰기 시작했죠.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하면서도 똑같은 두께로 썰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젓가락은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저를 다시 봤죠.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묻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젓가락? 걸음마 떼고 붙어지. 다들 그렇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다. 그 말이 귀에 남았죠. 저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이 나왔죠. 쇠젓가락이 놓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관광객 같았죠. 쇠젓가락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콩나물을 집으려 했죠.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집었죠. 또 떨어뜨렸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포크 없어? 한국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죠. 원래 그래. 익숙해지면 돼.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잘해? 한국인이 어깨를 으쓱했죠. 몰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래.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할머니도 같은 말을 했죠. 다들 그렇잖아. 그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매일 3번 쇠젓가락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걸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거니까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근데 결과는 쌓입니다. 매일요. 평생이요. 1000년이요. 저는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갔죠. 주택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있었죠.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멈춰섰죠. 안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 아이. 3대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죠. 전부 쇠젓가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근데 젓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죠. 아이 손. 작았습니다. 서툴렀죠. 반찬을 집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잡아. 아이가 다시 집었습니다. 또 떨어뜨렸죠. 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1000년 전에도 저랬을 겁니다. 1000년 후에도 저럴 겁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세계는 공장을 받습니다. 장비를 받죠. 기술을 받습니다. 근데 답은 거기 없었습니다. 답은 저 식탁에 있었습니다. 저 밥상 위에 있었죠. 세계는 한국을 따라잡으려 할 겁니다. 기술을 배우려 하겠죠. 장비를 사려 할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기술은 살 수 있습니다. 장비도 살 수 있죠. 근데 1000년의 밥상은 못 삽니다.
매일 3번의 훈련은 못 삽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숙소로 향했죠.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는 말도 틀렸죠. 의식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살아온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온 겁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죠. 한국은 원래 그랬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세계가 뒤늦게 발견한 것을 한국은 1000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천만 개의 밥상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쇠젓가락이 움직일 겁니다. 모레도요. 100년 후에도요. 근데 한 가지가 걱정됐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쇠젓가락을 쓸까요? 편한 도구로 바꾸진 않았을까요? 한국은 이 불편함을 계속 지킬까요? 아니면 결국 편한 길로 갈까요?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워싱턴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기술 산업 관계자들이 모였죠. 정부 인사도 있었습니다. 언론도 있었죠.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했죠. 쇠젓가락, 한국의 손, 1000년의 훈련.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죠. 젊은 기업인이었습니다. 스톤 씨, 좋은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물어볼게요. 자동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죠. 이제 사람 손이 필요합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죠. 기업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계가 다 합니다. 로봇이 조립하고 인공지능이 검수하죠. 사람 손은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어요. 쇠젓가락, 좋은 전통이죠. 근데 미래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상한 질문이었거든요. 아니, 기다린 질문이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틀린 질문이에요. 기업인이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당신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체합니다. 조립도 하고 검수도 하죠. 근데 한 가지를 못해요. 뭡니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거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기계는 시킨 걸 합니다. 정해진 걸 반복하죠. 근데 새로운 걸 못 만들어요. 창의적인 걸 못하죠. 그건 사람만 합니다. 사람의 손만 하죠. 기업인이 반박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창작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흉내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조합하는 거죠. 진짜 새로운 건 못 만들어요. 왜냐면 손이 없으니까요. 손이요? 저는 설명했죠. 손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쓰면 뇌가 깨어나죠. 손을 안 쓰면 뇌가 잠듭니다. 감각이 사라지죠. 새로운 생각이 안 나와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미국이 왜 제조업에서 밀렸는지 아십니까? 손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계한테 맡겼죠. 효율적이었어요. 근데 20년 후 새로운 기술이 안 나왔습니다. 왜? 손을 쓰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손을 안 버렸습니다. 기계가 생겨도 마지막은 사람이 했죠. 자동화가 퍼져도 검수는 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옵니다. 손이 살아있으니까요. 뇌가 깨어있으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기업인이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잊히지 않는 장면이죠. 골목길 창문 너머였습니다.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죠. 할아버지, 부모, 아이. 3대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쇠젓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죠. 반찬을 집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또 집었죠. 또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떨어뜨려도 돼. 다시 잡아.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건 식사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훈련이죠.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훈련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기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회사에서. 장비는 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손은 못 가르칩니다. 손은 못 삽니다. 손은 생활에서만 만들어지죠.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만요.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쇠젓가락은 과거가 아닙니다. 유물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설계도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설계도요. 기계는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흉내 내죠. 근데 손은 흉내 못 냅니다. 1000년의 훈련은 흉내 못 내요. 그 손은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밥상 앞에서 만들어지죠.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공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조선소도, 자동차 공장도 아니었죠. 밥상에 있었습니다. 매일 3번, 쇠젓가락을 쥐는 그 밥상에요. 회의장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저는 한국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 불편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편한 도구로 바꾸지 마십시오. 쇠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미래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질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떨어뜨려도 괜찮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다시 잡으면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기술을 평가해왔습니다. 기계를 봤죠. 숫자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죠. 근데 한국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봐야 했던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처음부터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적었죠. 대한민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밥상이 있는 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